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을 알아봤죠? 이번 시간에는 올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목표는 말 그대로 이 올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올림에 대한 개념을 알고, 이 올림을 여러분이 직접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 올림을 해서 어림하는 값으로 표현해주면 되겠다. 마찬가지로 이 올림이라고 하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무조건 수를 위로 올려버린다,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름을 수학자들이 지을 때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마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올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뭐 돈을 계산한다든지 이럴 때 올림을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올림을 사용하는지 먼저 상황을 잘 한번 이해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건강체력평가에 참여한 학생은 모두 204명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 5학년 학생이 모두 204명인가 봐요. 공책을 근데 사야 되는데 묶음으로 산 후 학생들에게 모두 한 권씩 나눠주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공책을 묶음으로 파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그쵸? 납권으로 파는 것보다는 묶음으로 파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는 묶음으로 아예 그냥 비닐로 포장이 되어 있죠. 그쵸? 그걸 함부로 이제 뜯으면 문방구 사장님한테 혼나겠죠. 그쵸? 공책을 그럼 최소한 몇 권을 사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204명인데 자, 여기 10권짜리 묶음이 있고 이렇게 100권짜리 묶음이 있죠. 그쵸? 낱개로는 팔지 않는 가게인가 봐요. 그쵸? 그러면 얼마를 사야 될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첫 번째, 학생 건강체력평가에 참여한 학생 수는 모두 몇 명이었죠? 아까 204명이었죠. 참여한 학생은 204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에게 모두 공책 한 권씩 나눠줘야 되니까 당연히 몇 권이 필요한 거야? 204권이 필요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생각해 볼게요. 공책을 10권씩 묶음으로 산다면 10권 묶음으로 산다면 최소 몇 권을 사야 되느냐? 라는 거죠. 그쵸? 자, 최소 몇 묶음을 사야지 부족하지 않을까? 그치, 학생들에게 모두 한 권씩 나눠주려면 204권이 필요하니까 10권씩 묶음으로 산다면 결국 몇 권을 사야 되는 거예요? 10권씩 묶음으로 사면 결국 210권을 사야지 부족하지 않게 되겠죠. 맞아요. 왜냐면 낱권을 살 수가 없으니까 210권이 될 수 있도록 결국 21묶음을 구입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지 204명한테 나눠주고 6권이 남겠죠. 왜? 부족하면 안 되지. 여기서 200권만 사버리면 4명의 친구한테는 줄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면 차별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잖아. 그 친구는 뭐 억울하지? 선생님 저 공책 집에 많아서 안 가질래요? 아이, 그래도 그치? 다 공평하게 줘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 210권을 사야 된다. 바로 이런 것이 바로 뭐의 개념인 거야? 바로 올림의 개념이야. 왜? 무조건 부족하면 안 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올림인 거야. 절대 부족하면 안 돼. 부족하면 안 됨. 그치? 이런 대표적인 상황이 첫 번째는 이런 공책을 나눠주는 상황, 물건을 나눠주는 상황, 이런 것들이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초코파이를 나눠준다. 부족하면 안 되잖아. 우리 반 친구가 25명이야. 그지? 그럼 초코파이가 한 상자에 12개가 들었다. 그러면 두 상자만 사버리면 24개거든요. 한 개가 부족하죠. 한 명한테 줄 수 없으면 다 주면 안 돼. 선생님이 24개밖에 없어서 한 명 친구를 빼고 주면 얼마나 슬퍼. 그러니까 선생님은 결국 세 상자를 사야 되는 거잖아. 이런 것처럼 절대 부족하면 안 될 때는 무조건 올림을 해서 세 박스, 세 상자를 사야 되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올림을 한다.
두 번째, 공책을 그러면 이번에는 100권 묶음으로만 사야 돼. 그치? 그럼 100권짜리 묶음으로만 사. 10권짜리 묶음은 살 수 없어. 그러면 결국 204명한테 나누어 주려면 100권짜리 묶음은 마찬가지로 두 개만 사면 200권밖에 안 돼. 그러니까 최소 몇 권을 사야 되는 거야? 300권을 사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야지 나눠주고 96권 엄청 많이 남게 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그럼 진짜 문방구에 갔을 때는 보통은 이렇게 사겠죠. 100권짜리를 두 묶음을 사고 지금 200권이니까 그 다음 10권짜리 묶음을 하나 사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구입을 하겠지. 바로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우는 올림의 개념이다. 알겠나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이만큼을 사야 된다. 올림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용어들. 자, 최소한은 요만큼을 사야 된다. 그렇지? 최소한 210권을 사야 된다. 최소한 300권을 사야 된다. 그 다음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그치? 아무리 적게 잡아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바로 210권을 사야 된다. 또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0권을 사야 된다. 또는 적어도 그치? 300권을 사야 된다. 뭐 이런 용어들을 사용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요런 말들이 나오면 올림과 관련이 있겠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한글 잘 읽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수학은 선생님이 은근히 한글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 204를 자, 중요해. 10의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서 10의 자리 아래수인 4를 10으로 보고 210으로 나타낸다. 이와 같이 구하려는 자리 아래수를 올려서 자 밑줄 아래수를 올려서 나타내는 방법을 올림이라고 한다. 자, 그러니까 말을 잘 읽어야 돼. 자, 204야. 자, 그럼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얘를 뭐의 자리까지 나타내라? 10의 자리까지 나타내어 올림하세요 라고 하면 여기서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라 했으니까 결국 여기가 10의 자리잖아. 그러면 어디서 올림을 한다? 1의 자리에서 올림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1의 자리가 4잖아. 자, 1이 있건 2가 있건 3이 있건 4가 있건 무조건 있으면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얼마야? 올림해서 10의 자리까지 표현하면 210 이렇게. 그럼 선생님 200인 경우에는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여기 0이잖아요. 이거 올림해서 210이에요? 아니지. 0인 경우에는 올림을 하지 않는 거지. 그냥 200인 거지. 맞아요. 자, 이게 바로 올림의 개념이야. 무슨 자리까지 나타내세요 라고 하면 그거보다 한 자리 아래만 보면 돼. 자, 만약 올림에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2, 0, 4 그렇지. 자, 요 아랫수에서 무조건 올림하는 거야.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래. 그렇지? 여기서 버려버리면 안 돼. 요 밑에 있는 숫자가 존재하면 무조건 300 이렇게. 됐죠? 자, 그래야지 적어도 204명한테 모두 빠짐없이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뒷부분에 숫자가 있으면 무조건 올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됐죠?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나눠주는 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우리가 올림의 개념을 이해했으면 이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까요? 22,800원인 물건을 지폐로 사려고 하는데 지폐로만 사야 되는데 동전이 없네. 최소 얼마가 필요한지 알아봅시다. 1,000원짜리 지폐로 그치 22,800원인 물건을 사려면 최소한 얼마가 필요합니까? 지금 물건이 22,800원짜리인데 이거 22,000원만 드릴게요. 안 되죠. 그쵸? 무조건 22,800원 이상을 드려야 되는 거야. 근데 1,000원짜리로만 드린다 했으니까 너무 쉽죠. 얼마를 드려야 돼? 23,000원을 드려야지만 계산을 하고 200원을 거슬러 주시겠죠. 네 맘대로 22,000원만 드리면 안 되는 거지. 물건을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아까 1,000원짜리 지폐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22,800원에서 이 1,000의 자리까지만 나타낸다. 그치? 그러면 요 밑에 있는 800원이 있으니까 무조건
올림 더하기 1을 한다. 그러니까 얼마다? 23,000원. 나머지 건 무조건 0 처리하는 거고 요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는 것이다. 그럼 22,800원을 올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얼마인지 써보세요 라고 나와있죠. 아까 방금 전에 선생님하고 했네, 그지? 이렇게 해서 23,000원이다. 만원짜리 지폐로 만약에 22,800원인 물건을 사려면 최소 얼마가 필요합니까? 라고 돼 있죠. 마찬가지로 만원짜리로 산다면 만원짜리 지폐 몇 장이 필요해? 3장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얼마야? 3만원이 필요한 거지. 그치? 저 만원짜리 2장 2만원 해주시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적어도 3만원이 있어야 되는 거야. 맞아? 최소한 3만원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경우가 바로 올림. 그러니까 우리가 마트나 뭐 편의점 가거나 했을 때 현금으로 계산을 할 때는 이미 이 올림의 개념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계산을 직접 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22,800원 올림하여 만의 자리까지 나타내려. 그러면 22,800원. 자, 이때 만의 자리만 기억하시면 되죠. 나머지 거 있냐 없냐 한번 보면 되는데 2,800원 있네. 그러면 무조건 뭐 한다? 올림 더하기 1.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3이 되고 나머지 만의 자리까지만 나타내려 했으니까 나머지는 다 0000 처리하시면 되는 거야. 쉽지? 자, 너무 상식적인 거기 때문에 쉬워.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제 그럼 3번 이제 보기와 같이 소수를 올림해 봅시다 라는 거죠. 말 그대로 있으면 올리고 없으면 그냥 버리는 거지. 그치? 놓는 거지. 자, 보기 1.236을 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라. 첫째까지 나타낸다는 거는 요 뒤에 있는 숫자들을 보면 되지. 자, 이게 소수 첫째 자리다. 자, 이렇게 할 때 여기가 뭐야? 자연수지. 그치? 그 다음 말 그대로 여기를 첫 번째 자리라고 하지. 2를 첫 번째 자리. 그 다음에 두 번째 3, 6. 얘가 둘째. 얘가 셋째 자리. 이 정도 당연히 알고 있지. 그러니까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세요 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나타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이 있으니까 무조건 뭐라고? 더하기 1. 그러니까 얼마야? 1.3 이렇게. 8.705를 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라 했으니까 여기까지 나타내줘야 돼. 그러면 여기 5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올려주면 더하기 1이 되니까 8.71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쉽지? 뒤에 있으면 무조건 하나 올리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5.51을 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래. 자, 5.51을 받아 올림해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래. 그러면 뒤에 여기 2가 있잖아. 무조건 올림. 더하기 1. 그러니까 얼마가 돼야 돼? 5.6이 돼야 되겠지. 됐죠? 올림 있으면 무조건 올린다. 3.938을 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얼마입니까? 자, 3.938이죠.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랬으니까 여기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세요 라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더하기 1. 그쵸? 그러니까 3.94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됐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있으면 그냥 앞자리에 플러스 1, 없으면 그냥 놓고. 이게 바로 올림의 개념입니다. 4번 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6,800이 되는 수를 모두 찾아 동그라미 표시해 보세요. 자, 올림에서 6,800이 되게 한대.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잘 생각해 봐야 돼. 예를 들면 6,814 이런 거면 어떻게 돼? 얘가 받아 올림이 돼버리면 6,900이 돼버리겠지? 그치? 그러니까 6,800 때는 무조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무슨 숫자 때만 되겠어 얘들아? 6,700 얼마가 있어야지 얘네가 있으면 무조건 하나 받아 올림이 되니까 6,800이 되겠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 답은 6,701. 그래야지 여기서 요 1이 있으니까
100의 자리까지 받아올림 돼서 얘가 6,800이 될 거 아니야. 올림을 하면. 됐지? 그 다음 6,733 얘도 있으니까 무조건 받아올림. 6,800. 그치? 요렇게 되겠죠. 맞아요? 100의 자리까지 올림. 얘는 100의 자리까지 올림해버리면 얘 어떻게 돼버려? 여기 올라가면 6,900이 돼버리니까 안 돼. 6,842 마찬가지 42가 있으니까 얘도 받아올리면 6,900. 근데 여기는 6,700 00이야. 올려줄 게 없어. 그냥 얘는 얼마야? 6,700이야. 그러니까 얘는 안 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올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배워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쵸? 일상생활에서 올림의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 오늘은 두 가지 봤죠, 그쵸? 공책을 사는 경우,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아트라든지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물건을 결제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오늘의 암호는 뭘로 할까요? 오늘의 암호는 통닭 가겠습니다. 통닭. 시장에서 맛있는 통닭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암호 지워야지. 자, 올림의 개념을 이해했으면 수아 익힘책 꼭 빨리 풀어보시고 설명 영상 봐주시기 바랍니다.